밤, 만약 그 선비가 문 하나만 제대로 보았더라면 이 이야기는 애초에 시작조차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조선의 밤은 언제나 사람의 마음을 시험하였고 오른 선비의 눈은 이미 예법보다 어두워져 있었습니다. 한 사내가 있었습니다. 평생 글과 예를 입에 달고 살았던 선비, 이름하여 윤서라 하였습니다. 낮에는 군자의 도리를 논하던 사람이었으나 그날 밤만큼은 술잔을 거듭 비우며 스스로를 놓아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그 실수 하나가 한밤중 낯선 여인의 방으로 그를 이끌게 됩니다. 밤은 깊었고 객사 마당에는 인기척 하나 없었습니다. 윤서는 비틀거리는 걸음을 옮기며 자신에게 배정된 방을 찾고 있었습니다. 기둥을 더듬고 벽을 짚으며 몇 번이나 고개를 갸웃하던 끝에 마침내 문 하나 앞에 섰습니다. 여기겠지요. 윤서는 더 생각하지 않고 문을 밀었습니다. 문은 소리 없이 열렸고 방 안에는 어둠과 함께 묘한 고요가 감돌고 있었습니다. 그는 안도의 숨을 내쉬며 방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술 냄새가 옷깃에 배어 있었고 발걸음은 여전히 불안정했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 이불이 천천히 움직였습니다. 그리고 곧 낮고 또렷한 여인의 목소리가 어둠을 가르며 흘러나왔습니다. 이 밤중에 누구십니까? 윤서의 심장이 그 자리에서 내려앉았습니다. 술 기운은 단숨에 가셨고 머릿속은 새하얘졌습니다. 이 방에 여인이 있을 줄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는 순간 몸을 굳히고 말았습니다. 아니, 이럴 수가. 윤서는 황급히 고개를 숙이며 말하였습니다. 소인은 방을 잘못 들었습니다. 당장 나가겠습니다. 그는 몸을 돌려 문으로 향하였으나 술에 젖은 다리는 뜻대로 움직여주지 않았습니다. 발끝이 이불자락에 걸리며 몸이 휘청였고 그 작은 소리는 밤의 고요를 더욱 크게 흔들어 놓았습니다. 윤서는 두 손으로 마루를 짚고서야 겨우 균형을 되찾았습니다. 그런데도 여인은 소리를 지르지 않았습니다. 비명을 지르지도 도움을 청하지도 않았습니다. 잠에서 막 깬 듯한 기색이었으나 여인의 목소리는 뜻밖에도 차분하였습니다. 달빛이 창호지를 타고 스며들자 윤서는 이불 속에서 반쯤 몸을 일으킨 여인의 실루엣을 보았습니다. 머리는 곱게 틀어 올려져 있었고 옷매무새 또한 단정했습니다. 이 시각에 남의 방에 드시다니 선비께서 예의가 없으신 것입니까? 여인의 목소리에는 분노보다 차가운 의문이 담겨 있었습니다. 윤서는 당장이라도 땅속으로 파고들고 싶었습니다. 지금 나가시면 오히려 큰 오해를 부르실 겁니다. 윤서는 그 말에 걸음을 멈출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밤중에 남자가 여인의 방에서 뛰쳐나온다면 어떤 소문이 돌지 그는 너무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이 고을 객사에는 과거를 보러 온 선비들과 관리들이 함께 머물고 있었습니다. 만약 이 일이 알려진다면 두 사람 모두에게 좋지 않은 소문이 퍼질 게 뻔했습니다. 그렇다면 어찌하라는 말씀이십니까? 윤서의 목소리는 조심스러웠습니다. 여인은 잠시 침묵하다가 담담히 말하였습니다. 날이 밝을 때까지 아무 일도 없었던 듯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 말은 부드러웠으나 윤서의 가슴을 깊이 찔렀습니다. 남녀가 한 방에 있으면서 아무 일도 없기를 바란다는 말, 그것은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럴 수는 없습니다. 소인은 선비입니다. 윤서가 그렇게 말하자 여인은 작게 웃었습니다. 그 웃음에는 조롱도 놀람도 아닌 마치 이미 모든 결말을 알고 있다는 듯한 기색이 담겨 있었습니다. 선비님께서 정말 선비이시라면 그렇기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겠지요. 그 말에는 묘한 여유가 담겨 있었습니다. 마치 윤서를 시험하는 듯한 그러나 노골적이지 않은 태도였습니다. 여인은 이불을 다시 가지런히 덮으며 자세를 바로 했습니다. 윤서는 더 이상 대꾸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는 방 한켠으로 물러나 여인에게 등을 보이고 앉았습니다. 시선은 바닥으로, 마음은 오직 하나의 생각에만 매달려 있었습니다. 그는 벽을 마주한 채 무릎을 꼭 끌어안았습니다. 손바닥에는 땀이 배어났습니다. 이 밤을 무사히 넘겨야 한다. 시간은 참으로 더디게 흘렀습니다. 밤벌레 소리는 유난히 크게 들렸고 창호를 스치는 바람 소리마저 마음을 흔들었습니다. 이따금 여인이 몸을 고쳐 눕는 소리가 들릴 때마다 윤서는 자신도 모르게 숨을 멈추었습니다. 등 뒤에서 이불이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여인이 몸을 뒤척이는 소리였습니다. 윤서는 숨을 죽였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그는 몇 번이나 마음이 흔들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는 마음속에서 여러 번 흔들렸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스스로를 다잡았습니다. 책 속에서 배웠던 예와 도덕이 바로 지금 이 순간 시험받고 있음을 그는 똑똑히 느끼고 있었습니다. 이 또한 하늘이 나를 시험하는 것이리라. 그는 손톱으로 손바닥을 꾹 눌러 정신을 차리려 했습니다. 여인은 그런 윤서를 말없이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 일부러 가까이 오지도 않았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선이 그어져 있었고 그 선은 밤이 깊어질수록 더욱 분명해졌습니다. 선비님. 갑자기 여인이 그를 불렀습니다. 윤서는 몸을 움찔했습니다. 왜 그러십니까? 물 한 잔 드시겠습니까? 술을 많이 드신 듯하니. 괜찮습니다. 윤서는 고개도 돌리지 않은 채 대답했습니다. 여인은 더 말을 잇지 않았습니다. 다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윤서의 입술은 바싹 말라 있었고 목구멍은 타는 듯 했습니다. 그는 침을 삼켰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참 뒤 윤서는 작게 말했습니다. 여인은 천천히 몸을 일으켜 물병을 들었습니다. 그녀는 찻잔에 물을 따라 윤서 곁에 내려놓았습니다. 그 과정에서 옷자락이 스치는 소리, 물이 따라지는 소리가 고요한 방 안에 울렸습니다. 여기 두겠습니다. 윤서는 그제야 고개를 돌려 찻잔을 집었습니다. 순간 여인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달빛 아래 여인의 얼굴이 또렷했습니다. 생각보다 젊고 아름다웠습니다. 윤서는 급히 시선을 떨구고 물을 마셨습니다. 물은 차갑고 시원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여인은 다시 제자리로 돌아갔습니다. 윤서는 찻잔을 내려놓고 다시 벽을 향해 앉았습니다. 그의 심장은 여전히 빠르게 뛰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더 흘렀습니다. 바람이 강해졌다가 약해지기를 반복했습니다. 객사 어딘가에서 문이 삐걱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윤서는 정신을 놓지 않으려 애썼습니다. 그는 옛 경전의 구절들을 되뇌었습니다. 군자는 삼가며 두려워해야 한다. 선비님은 어디서 오셨습니까? 여인이 다시 말을 걸었습니다. 윤서는 잠시 망설이다 대답했습니다. 한양에서 왔습니다. 과거를 보러 오셨나 보군요. 그렇습니다. 공부를 많이 하셨겠네요. 부족합니다. 대화는 짧게 끊어졌습니다. 여인은 더 묻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짧은 대화만으로도 윤서는 여인이 보통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말투에는 교양이 묻어 있었고 상황을 대하는 태도 또한 침착했습니다. 저는 이곳에서 태어났습니다. 지금은 이 객사 근처에서 손님을 맞이하는 일을 하고 있지요. 윤서는 그제야 여인의 신분을 짐작했습니다. 아마도 관기이거나 기생일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선비님은 저 같은 사람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뜻밖의 질문이었습니다. 윤서는 당황했습니다. 저는 사람을 함부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좋은 답이네요. 여인의 목소리에는 미소가 섞여 있었습니다. 윤서는 어쩐지 부끄러워졌습니다. 그는 평소에 기생이나 천민을 멀리해야 한다고 배웠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 그런 가르침이 얼마나 공허한지 깨닫고 있었습니다. 선비님께서는 지금 참 힘드시겠어요. 술도 덜 깬 데다가 낯선 방에서 밤을 지새워야 하니. 괜찮습니다. 윤서는 짧게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사실 그는 온몸이 뻐근했고 머리도 욱신거렸습니다. 술 기운이 가시면서 오히려 피로가 밀려왔습니다. 조금 기대어 쉬셔도 됩니다. 제가 잠들어 있을 테니. 아닙니다. 이대로 괜찮습니다. 윤서는 완강히 거절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몸은 서서히 한계에 다다르고 있었습니다. 눈꺼풀이 무거워졌고 의식이 흐릿해졌습니다. 그렇게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 윤서는 어느새 벽에 기댄 채 졸고 있었습니다. 여인은 그런 그를 조용히 바라보았습니다. 그녀는 이불을 하나 더 꺼내 윤서의 어깨에 살며시 덮어주었습니다. 윤서는 미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여인은 다시 제자리에 누웠습니다. 그녀는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세상에는 참으로 다양한 사람이 있다는 걸 오늘 밤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어떤 이는 권세를 앞세우고
어떤 이는 돈으로 모든 것을 해결하려 들고 어떤 이는 욕망을 숨기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선비는 달랐습니다. 그는 자신을 지키려 애쓰고 있었습니다. 이윽고 닭 울음소리가 어둠을 밀어내고 희미한 새벽빛이 방 안을 채웠습니다. 여인은 천천히 몸을 일으켜 말하였습니다. 이제 가셔도 되겠습니다. 윤서는 마치 긴 꿈에서 깨어난 사람처럼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는 놀라 주위를 둘러보았습니다. 어깨에 덮인 이불을 보고서야 자신이 잠들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깊이 허리를 굽혀 예를 갖추었습니다. 오늘의 무례를 어찌 사과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폐를 끼쳐 대단히 죄송합니다. 여인은 고개를 저으며 말하였습니다. 사과하실 일은 없습니다. 다만 기억하시면 될 것입니다. 여인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미소에는 어떤 연민과 흥미가 함께 섞여 있었습니다. 윤서는 그 말을 가슴에 담은 채 방을 나섰습니다. 복도는 고요했고 마치 밤의 일은 처음부터 없었던 것처럼 아침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멀리서 새들이 지저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날 낮 윤서는 우연히 그 여인의 정체를 알게 되었습니다. 과거 시험을 준비하던 동료 선비가 말했습니다. 어젯밤 연회는 어떠하셨습니까? 술을 과하게 마셔서 기억이 잘 나지 않습니다. 그러셨군요. 어젯밤 춘하라는 기생이 참으로 뛰어났습니다. 시도 잘 짓고 말솜씨도 좋았지요. 춘하라. 이 고을에서는 제법 이름난 기생이라 하더군요. 선비님께서는 보지 못하셨나 보군요. 윤서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그녀는 이 고을에서 이름난 기생이었습니다. 모든 것을 알고도 일부러 모른 채 하며 그 밤을 넘겼던 것입니다. 밤에 있었던 일을 모두 알고도 일부러 모른 척한 것이었다는 사실을 깨닫는 순간 윤서는 얼굴이 화끈 달아올랐습니다. 윤서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시험을 받은 것은 여인이 아니라 자신이었음을 말입니다. 오후가 되어 윤서는 우연히 장터를 지나가다 그 여인과 마주쳤습니다. 여인은 다른 기생들과 함께 있었고 그를 보자 잠시 걸음을 멈췄습니다. 선비님. 여인은 다시 그를 불러 세웠습니다. 다른 기생들은 먼저 가고 둘만 남았습니다. 어젯밤 제가 본 것은 한 사내의 욕망이 아니라 스스로를 지키려 애쓴 모습이었습니다. 그 말은 칭찬 같기도 조용한 조롱 같기도 했습니다. 윤서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여인은 옅게 웃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세상에는 많은 선비가 있지만 진정으로 자신을 다스릴 줄 아는 이는 드뭅니다. 어젯밤 선비님께서 보여주신 것은 참된 군자의 모습이었습니다. 저는 그저 당연한 일을 했을 뿐입니다. 당연한 일을 하는 것이 가장 어려운 법이지요. 여인은 다시 한번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리고는 천천히 몸을 돌려 떠났습니다. 윤서는 그 뒷모습을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그날 이후로 윤서는 예와 도덕이란 무엇인지 그리고 그것을 지킨다는 것이 얼마나 위태로운 일인지 오래도록 곱씹게 되었습니다. 그는 책 속의 가르침이 실제 삶에서 얼마나 무력할 수 있는지도 깨달았습니다. 동시에 그것을 지키려 애쓰는 것이 왜 중요한지도 알게 되었습니다. 밤중에 잘못 들어간 것은 방 하나였으나 그 밤에 들여다본 것은 인간의 마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을 끝내 지켜낸 자가 과연 누구였는지는 이야기를 들은 이마다 다르게 판단할 것입니다. 과거 시험을 치른 후 윤서는 다시 한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는 그 일을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가끔 홀로 있을 때면 그날 밤의 일이 떠올랐습니다. 어둠 속에서 들렸던 여인의 목소리, 차가운 물의 감촉, 그리고 새벽에 본 그녀의 미소. 그것은 윤서에게 평생 잊히지 않을 하룻밤으로 남았습니다.